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9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원연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 모니터 활동가 공시형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요즘 자꾸 저에 대해서 기자라는 등 또는 그 사무총장이라는 등 자꾸 저를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하시는데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사무처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무처로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사무국도 아니고 사무처입니다. 그래서 전 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소한 직함이긴 해요. 활동가가. 뭐 활동가도 그렇고 사무처장이라는 직함도. 그래요? 네. 나는 내가 들은 건 내내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총장 아니면 처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총장이 더 높은 거예요. 이 사무총장이 좀 더 규모가 큰 조직에서 사무총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사무총장으로 부르시면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승진시켜 주시는 효과를. 또 반대로 사무국장이라고 그러면 좀 더 작은 조직일 때 사무국장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우리끼리 그러는 거야, 괜히. 내 생각에. 네. 남들은 몰라. 사실 나는 회사 안 다닐 때는 부장이랑 차장이랑 누가 더 높은지도 몰랐어. 옛날에 어렸을 때는 드라마 보면서 막 부장님, 뭐 처장님 막 자기들끼리 하잖아요. 대리 말고는 나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누가 더 확실히 높은지. 근데 처장이라는 직함이 되게 어색하긴 해요. 그래요? 다른 데서는 잘 안 쓰는 직함이긴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불편해하시나. 아까 저를 부를 때 이렇게 막 총장이라고 자꾸 총장님 아니면 차장님 둘 중에 하나로 부르시죠. 그렇게 자꾸 하시더라고요. 재밌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공개 방송을 금요일에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네. 소문은 본인이 낸 거 아닙니까? 저희가 600회 특집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저녁 7시. 네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희 그냥 멀리 안 가고 저희 사무실 교육관에서 그냥 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좀 편안하게 재미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주 파티 비슷하게 합시다. 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오시는지 정확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머릿수에 곱하기 3으로 맥주를 준비하겠습니다. 1인당 3병씩? 네, 3병씩 맥주를 준비하고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출연하는 전 활동가 되도록이면 모두 정안되는 사람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지금 계획에 큐시트에 모든 활동가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강제입니까? 네.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이 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이거 듣는 활동가들 깜짝 놀라셨죠? 네. 저희가 급히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백회가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그런데 저희가 다음 주에는 도저히 교육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저도 너무 바쁘고 해서요. 다들 바쁘셔가지고 시간을 좀 따로 내야 돼요. 어쩌다가 딱 이번 주 금요일에 이사회가 있었는데 이사회가 지금 취소가 되는 바람에 시간이 나은 거예요. 공간도 남았고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평소 우리가 그동안 100회, 200회, 300회, 400회, 500회 다 자잘자잘한 그 이벤트를 했지만 공개 방송은 또 저희 나름대로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재미있게 즐거운 금요일 저녁을 보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대단한 또 털고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재미있게 재미있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대해주세요. 제가 내용과 의미를 다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미디어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인터뷰 조작을 했던 KNN에 대해서 실제로 어제 징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 소위에서 중징계 그리고 이제 그 돈 내라.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벌금.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과징금을 받아야 된다. 과징금을 내라.
라는 안건을 올렸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정도의 사안은 전체 회의에 가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 회의를 열고 전원 합의로 인터뷰 조작이 확인된 KNN의 메인뉴스 뉴스아이가 보도한 부산 신안 관련 리포트 4건과 의학 정보 리포트 1건을 안건 2개로 나눠서 각각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송사 제어가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10점 감점이 되는 그런 징계고요. 방통심의 출범 후 지상파 방송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3천만 원에서 기준에서 1,500으로 가중하거나 1,500을 감경하거나 그러니까 4,500에서 1,500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과징금 액수는 다음 전체 회의 때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과징금을 내리기로 이렇게 결정은 했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 재미있는 얘기니까 해드리면 KNN 기자는 부산신항 관련 리포트에서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보도했으나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음성 변조해서 내보냈던 것이었다. 이런 웃기는 1인 3역. 아 이거 진짜 1인 2역도 힘든데. 1인 7역하지 않았나요? 거의 처음에는 왜냐면- 1인 7역했다고 보도가 됐죠.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 보도니까 네. 여러 보도에서 나왔으니까. 아니 음성 변조만 하면 되는데 뭐 하긴 하려 뭐.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그래, 그지? 그렇게 생각한 거지. 예. 아니 근데 네. 그 MBC 전 기자였던 김세희 씨는 뭐 어떻게 됐나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분은 그 퇴사를 해버려서 네, 그런가? 퇴사를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 감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어. 결과를 했더니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그게 아마 한참 지난 일이라 심의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자료가 남아있는 시기에 이게 심의가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네. 오래전 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자료가 남아있는 시기여서 이제 빠르게 심의를 네. 넣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KNN. KNN. 네,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네. 여기서 재미있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김재영 위원, 저희 이제 민원연 정책위원이시기도 했던 김재영 위원께서 우리가 추천해서 가신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분이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소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워싱턴 포스트 한 기자가 마약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기 위해 마약에 중독된 짐이라는 인물의 심각성을 다룬 기사를 쓴다. 퓰리처상까지 받았다. 그런데 짐이가 가상의 인물로 밝혀지면서 상을 반납했던 일이 있었다. 야. 당시 워싱턴 포스트는 지미의 세계 사건을 전방위적으로 진상조사해서 낮은 자세로 사과했다. 그러자 오히려 더 신뢰를 얻었다. 그 사건이 연상됐다. 기자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다. 방송사 전체 구조적 문제다. 하지만 KNN 의견 진술은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라면서 과징금 의견에 동의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참, 이것도 엄청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모니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두산의 호랑이야 지금도 살아있느냐 민원연 신문 모니터. 3인 성호 특집. 한 번쯤은 어흥하고 소리쳐봐라. 아 3인 성호. 그러네요. 3인 성호가 뭐죠? 네, 세 사람이 호랑이도 만든다는 속담인데요. 세 사람이 모이면 네, 세 세 사람이 사람이 모이면. 떠들면 호랑이도 만든다. 아. 근데 네. 그런 성의조차도 보이지 않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성의도 안 보였다. 네. 뭐 그럼 혼자서 한 거지. 조선일보인가요? 짐작하신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봅시다. 조선일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3인 성호를 하려면은 최소한 3명은 모았어야지 말이야. 사람들이 성의가 없어 말이야. 그죠?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네, 지난 그 SBS가 손혜원 의원 논란을 보도한 후부터 그 목포 지역 부동산 매입 의혹이 터졌는데요. 많은 언론이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명명해서 보도를 쏟아냈고, 근데 투기로 볼 수 없다는 논란이 일자 SBS가 국회의원 이익 충돌 행위라고 본질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쵸. 아직도 손혜원 투기가 더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후로 막 고소를 하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 와중에 목포 MBC는
이제 목포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그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현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보도를 좀 내가지고 그것도 이슈된 적이 있죠. 근데 네. 이번에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에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 및 재단에게 매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다만 목포시를 도시재생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손 의원 압력은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 의원이 기소가 된 거는 이제 보안 자료를 취득해서 내부 정보로 거래를 했다 이거뿐인 거죠. 그러니까 보안 자료가 되게 쟁점이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보안 자료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아요. 정보공개센터가 낸 입장문에 따르면은 네. 이미 공청회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발표를 한 자료를 시민들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걸 비공개 처리를 한 거예요. 목포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비공개 자료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건데 사실 그게 비공개 처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센터 입장에서는 목포가 이거를 비공개 처리한 게 일종의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라고 그 논평을 내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안을 얘기한 거는 사실 저는 처음에 손혜원 의원 이 사안이 나왔을 때 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 보안 자료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했잖아요. 검찰 조사 자체가 검찰이 발표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죠.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보도하느냐도 다들 달라요. 그 어떤 방송사는 조금 더 손혜원 의원의 반론이나 목포 쪽의 그 어떤 여론들을 잘 담는 곳이 있고요. 또 어떤 쪽은 그 봐라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SBS 애초 보도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보도를 하는 쪽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식적인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최소한 여론을 조작한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는 거 그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양쪽의 그 내용들을 이것도 자꾸 기계적 균형이라고 착각하시는데 반론이 분명히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양쪽의 내용들을 다 들려주고 양쪽의 장단점, 양쪽의 주장이 어떤 것은 그럴싸하다, 어떤 것은 좀 이상하다. 이거를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설득력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그렇죠. 그런데 어떤 보도에 있어서 특히 지금 저희가 지적한 어떤 보도에 있어서 너무나 악의적으로 이 목포 시민들이 손혜원 의원을 엄청 싫어하고 지금 화가 났다라는 식의 느낌을 주는 그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보도였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문제의 기사는 조선일보의 목포 시민들 손혜원이 그럴 줄 알았단께라는 라는 기사인데요. 네. 지금 네. 사투리 쓰신 겁니까? 이 보도 제목이 그거야, 진짜. 제목이? 네, 알았다. 진짜 제목이 그건데요. 네. 제가 전라도 사투리는 잘 못해서 네.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제목부터 목포 시민들이 손 의원을 비판하고 있다는 의미로 쓴 거죠. 네. 그런데 기사에서 손 의원을 언급한 취재원, 즉 목포 시민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 중 하나는 검찰의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이라고 단서를 대면서 좀 유보적 입장을 취했으니까 그 조선일보가 그 목포 시민들이 손 의원이 그럴 줄 알았다고 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던 거죠. 네. 이게 그 한 사람 한 분의 발언에서 나온 건데요. 네. 이분이 목포시 만호동에서 10년째 김치 장사를 하는 이모 씨로 소개가 됐어요. 네. 이분이 이제 투기지 왜 투기가 아니었? 자기 잘 되자고 돈 쏟아부은 거지. 막 이렇게 했고 내 그럴 줄 알았단 게라고 한 게 이제 제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목포시 만호동에 30년째 거주하는 둘 다 만호동에서 취재를 했네요. 재판이 남았지만 검찰의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 의원을 더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이제 딱 한눈에 보기에도 근거를 좀 의심할 만하죠. 목포 시민들도 손혜원 의원을 비판한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이 뒷받침이 되려면 최소한 여론조사라도 포함이 돼 있어야 좀 신뢰를 할 텐데 기사 첫머리부터 투기주의 투기가 아니어 다 자기 잘 되자고 돈 쏟아부은 거라고 이제 발언을 열거를 한 다음에 제목에서
목포 시민들의 반응으로 이제 그럴 줄 알았단 게 막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키고 2명을 취재했는데 2명 중에 한 사람은 또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거. 다른 입장이었다는 거지. 2명 중에 둘 다 똑같은 취지였으면 또 그것도 또 말할 수 있어. 근데 참 순진한 건 2명 중에 한 명은 또 반대 의견이고 한 명은 그런 사람인데 그걸 제목으로 뽑는 거. 세상에. 이거를 이제 제목은 내 맘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임팩트 있는 제목을 그렇죠. 내가 발언을 뽑은 거지.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 웃기잖아. 아니 제목은 그래도 내용을 관통하는 내용이어야 되지 않나요? 좀 그렇게 배우지 않나요? 제목을 쓸 때 뭐 요만한 거 가지고 쓰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사 읽다가 낚였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때세요? 본인 생각에는. 그럴 생각을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넘어가시죠. 네네. 네. 사실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딴 사람이 이 2명이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 인터뷰는 손혜원 의원에 관한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 다른 사람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은 부동산 거래가 전혀 없다는 한 부동산 업자, 현실적으로 올해 사업 진행은 어렵다는 이승만 목포시 도시문화재 과장, 4월부터는 예전처럼 장사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농협 앞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박모 씨, 이렇게 3개 인터뷰를 덧붙였는데요. 그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인터뷰가 아니죠. 대신에 이게 어떤 인터뷰냐면은 그 목포시 곳곳에서 손 의원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인상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저씨가 딱 그렇게만 말한 건 아니고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건데요. 이 할아버지가 나름 굉장히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 얘기를 전문을 좀 읽어주세요. 목포 발전을 위한다는 것은 뻔한 거짓부렁이다.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몇 달 만에 벌써 증명됐다. 시청에서 정보 빼돌려서 사들인 부동산을 결국 손혜원 배만 불린 것.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포시 만호동에서 10년째 김치 장사를 하는 이모 씨 70세 네. 이분께서 말을 여러 가지 한 거야. 투기지 왜 투기가 아니야. 다 지 잘 되려고 지 돈 쏟아부은 거지. 내 그럴 줄 알았단께. 목포 발전 위한 건 뻔한 거짓부렁이다. 시청에서 정보 빼돌려서 사들인 부동산을 결국 손혜원 배만 불린 것이다. 이렇게 되게 굉장히 악의적인 말씀을 딱 하시는 이분 한 사람을 만난 거지. 귀인을 만난 거지. 내가 보기에는. 내려갔다가 그래가지고 실제 있는 인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것들은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쵸?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이런 귀인을 만나서 이분에게 아주 길게 이제 대답을 들은 거죠. 물론 그 밑에 제가 아까 말한 목포시 만호동에 30년째 거주하는 이모 씨도 재판이 남았지만 검찰의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 의원을 더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좀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완전히 다른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중립적인, 왜냐하면 검찰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이 할아버지 주장은 굉장히 어르신의 주장, 이 70세 이분은 굉장히 세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제목으로 뽑아도 괜찮아. 다 좋아. 저는 딱 한 글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목포 시민들이에요. 목포 시민 한 사람이 아니야. 목포 시민들. 그렇네. 손혜원이 그럴 줄 알았단 게 이게 제목이거든요. 이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들자를 안 넣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목포 시민 이모 씨. 한 명. 한 명. 그냥 5번에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정정보도 들어가야지. 이거는 명백하게 완전히 과장, 확대 그런 보도가 돼버리는 거죠. 최소한 2명은 있었어야죠. 들려 하려면.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적한 것 중에서 하나는 아까 이제 시영 씨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에요. 지역의 피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사투리를 쓰는 게 되게 정겨워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어떤 그 지역의 민심을 담을 때는 사투리를 일부러 막 이렇게 갖다 그대로 쓰잖아요. 자기 문학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투리를 이렇게 딱 갖다가 붙임으로써 뭔가 좀 더 그 지역에 대한 지역색을 확 드러내는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기사의 댓글이 정말 지역 혐오성 댓글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조선일보가 보도 제목에서 사투리를 말씀하셨듯이 사투리를 써가지고 지역성을 강화해가지고 이런 식의 보도가 결국 지역에 의한 편견까지 붙이게 되는데요. 조선일보 이 기사에 19일 오후 4시 40분 네이버 기준으로 댓글 2,744개가 달렸는데 이 기사에서 9,000건의 동의를 받은 베스트 댓글이 있습니다. 내용이
진짜 지역 감정 안 담을라 해도 안 담을 수가 없네. 전라도 인간들 기사 딱 터졌을 무렵엔 손혜원 지지하고 나경원 가니까 수근거리던 인간들이 뭐 그럴 줄 알아? 상종을 말아야지. 니들 어차피 이래도 민주당 찍을 거 다 한다는 댓글이 9,000건의 동의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보도가 애초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상종을 말아야지라는 식의 일반 대중의 편견을 부추긴 셈이 됐고 사실도 아니죠. 이게 의견을 바꿨다는 그러니까, 게. 이 사람이 손혜원 의원 의혹 터졌을 때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인터뷰한 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기사에서 되게 걱정되는 게 이게 지역과 관련된 사고나 저희가 이런 혐오 보도를 제일 많이 보는 게 옛날에 신안의 그 섬마을 성폭행 사건 그런 보도 나올 때 그게 신안이 이제 전라남도인가 뭐에 소속되어 있는 섬이거든요. 사실 나는 섬에 대해서 그렇게 어느 도에 속해 있는 섬인지가 나한테 그렇게 세게 오지 않았었어요. 그게 그렇죠. 중요한 건 섬마을 아주 작은 섬마을에서 그것도 아주 작은 고립된 마을에서 이제 성폭행이 발생했다 그런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혐오성 댓글이 지역 혐오성 댓글이 많았는데 거기 그거를 하는 그 과정에서 기사에서도 대부분이 그런 사투리로 법 없이도 살 놈이란 게 뭐 이런 식의 그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전라도 사람들이 뭐 다 그런 성범죄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보도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2차 가해성 보도 그 말들 되게 많았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 뭐 선생님이 문제다. 왜 우리 조용한 우리 마을에 평화로운 우리 마을에 저런 여자가 들어와서 우리 마을을 이렇게 혼란하게 하느냐 이런 발언을 한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 보도를 해줌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전 국민적으로 저런 몰성식한 전라도 사람들 이라는 댓글이 엄청나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어떤 그분들이 몰상식한 발언을 한 것을 기사화한 언론이 사실은 제일 나쁜 거예요. 물론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문화가 그런 발언을 아무도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런 발언을 지역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경상도건 전라도건 경기도건 상관없이 그걸 보도해 줌으로써 2차 가해가 됐잖아요. 그 피해자에 대한.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피해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을 욕을 해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대한 그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그 고리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기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보면 서울이나 뭐 이런 데서 만약에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도 뭐 서울 사람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지역에서 뭔가 일어나면 거기 사람들은 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굉장히 잘못하는 그런 보도의 태도이고, 근데 이 보도가 약간 그런 심정을 이렇게 자극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약간 비교를 하자면 중앙일보도 보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의 공통점은 어찌됐든 따옴표 저널리즘처럼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따옴표를 쳐서 보도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포의 주민들이, 목포 시민들이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느껴지는 그런 제목을 뽑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는 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보도에 보고서를 써주셨을 때는 중앙일보랑 조선일보랑 거의 뭐 50보 100보다라고 했는데 제가 약간 수정을 했어요. 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앙일보 일단 제목이랑 내용 좀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네, 중앙일보는 같은 날 조선일보와 정반대로 보여지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중앙일보 아무도 안 찾던 땅인데 투기라고? 손혜원 기소에 뿔난 주민들이라는 기사인데요. 여기서는 목포 시민 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는 이제 손혜원 의원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고요. 중앙일보도 제목에 사투리를 섞었고 일부 시민의 반응만 전했다는 점에서 조선일보와 뭐 50보 100보인 거는 뭐 사실인데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내용은 이제 정반대였던 거죠. 아, 그래요? 네, 조선일보 사실 이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처럼 취재를 몇몇 사람만 따서 취재를 하면은 손혜원 의원의 찬성하는 사람 기사도 나올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막 중립적인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뭐. 네. 그런 사람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조선일보는 1명이고 중앙일보는 4명이니까요. 3인 성호는 최대한 맞췄죠. 네. 4인 성호 여기는. 네. 여기서 중앙일보 기사에서 나온 목포 시민들의 발언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 40년 넘게 오토바이 수리점을 하다가 장사가 안 돼 지난해 치워버렸다는 정모 씨는 투기를 하려면 서울에서 하지 어떤 골빈 놈이 다 죽어가는 거리 사나
이 근방 사는 사람들은 투기로 안 본다라고 했고요. 옷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게이트를 만들려고 이런 사달이 난 것이지 손 의원은 예술가눈으로 적산 가옥이 잘 보존된 이 거리를 살리기 위해 사비를 투자했다라고 했고요. 한 택시기사는 손 의원 아니었으면 포항과 대구에서 목포까지 패키지 관광으로 오겠느냐라고 했고요. 60대 점포 주인은 그 손 의원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누가 쓰레기가 수북하고 지붕이 주저앉은 집들에 투자했겠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조선일보 제목이랑은 완전히 다르네.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완전이라기보다는 약간은 근데 이게 좀 약간 중의적인 한데 왜냐하면 손혜원 기소에 뿔난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손혜원한테 뿔이 난 게 아니고 손혜원 기소에 뿔난 주민들이 검찰에 되는 뿔난 거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검찰에 뿔났다고 쓰지 꼭 이렇게 썼잖아. 그러게요. 약간 애매하게 그러네. 중의적인 느낌. 아무도 안 찾던 땅인디 투기라고 여기도 아무튼 애매한 사투리를 넣었어요. 아무도 안 찾던 땅인디 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서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조선일보와 다르다 비교 차원에서 그냥 집어넣은 거지 중앙일보까지 다 똑같이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사례가 4개였고요. 그리고 그 4개 중에서 어찌됐든 뭐 무난한 수준의 이런 그 내용들을 넣었다는 점에서는 조선일보처럼 목포 시민들 하고 한 사람 의견 그것도 가장 센 분 한번 의견만 넣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냥 결론은 그러니까 목포 시민들이라고 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과장이고 왜곡에 가깝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좀 고민이 됐던 거는 우리 이제 인턴 분이 처음에 이걸 초안을 써주실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르뽀 기사 자체를 이제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르뽀 기사를 부적절하다고 말하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했던 말들이 있는데요. 최소한 목포는 좀 가보고 좀 써라라고 우리가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번 보도에서 그나마 좋게 생각하는 건 목포를 갔다는 거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저는 서울에 앉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어찌됐든 가서 몇 명 들어본 거야. 들어봤다는 점에서는 주재 기자가 있을 텐데 거기. 뭐 어찌됐든 난 주재 기자 보냈던 어찌됐든 목포의 의견을 들었어요. 목포의 의견을 듣고 르뽀로 썼어.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여론을 반영하고 싶었다면 목포 같은 작은 지역은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표본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여론조사 같은 좀 과학적인 방법을 좀 돈 좀 써서 여론이 이렇더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딱 목포에 가서 르뽀만 가지고 르뽀 기사만 썼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초에 초안을 쓴 친구는 르뽀를 썼다고 막 지적하고 여론조사를 했어야 된다.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르뽀라는 게 무조건 비과학적인 보도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사의 어떤 한 장르고 그렇게 민심을 훑는 그런 보도들도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이거를 했다고 비판받을 수는 없다. 좀 이게 조선일보 보도가 너무 과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은 이렇게 뭐 택시기사 이모 씨, 김모 씨 하지 말고 사실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이름을 걸고 말할 수 있는 시민들도 충분히 저는 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실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민들을 찾아서 보도하는 르뽀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변화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메멘토 모리님께서 윤석열 부인이 청문 쟁점 조선 편에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댓글을 써주셨는데 미디어 탈곡기 덕분에 평온했던 일상 대화의 유지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깨어있는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분들 중에도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예전이라면 대충 넘어갔던 말들도 미타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들로 인해 상대방의 잘못된 생각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자꾸 고쳐주고 싶어지는 이상한 욕구가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긴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야성이 깨어나는 중인가 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늘 깨어있는 의식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민원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느낌 드는 것 같아요. 이 미디어 타협회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네. 여러 가지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구나. 옛날에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되면서 너무 부끄러웠다 그때는. 이런 원래 생각을. 모니터를 하다 보면 약간 네.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다 보면은 비판의 관점이 이제 자꾸 늘어나고 또 네. 나를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죠. 예, 자꾸 그렇죠. 자, 미령곰탱님도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관련 보도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근혜 때는 엄청난 잘못도 축소 보도되는데 이번 정부 때는 되도 안 한 것을 확대 보도한다. 그리고 그 보도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쓰고 있고요. 이래서 언론 유착이라는 말이 나온 건가 싶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이양이 아빠님께서 또 간만에 네. 나타나가지고 또 아주 뭐 정관예우를 꼬집으며 한국 사회 병폐에 찐빵 저질 양아치 문화를 꿰뚫는 이정일 PD님의 맑은 리액션에 찬사와 배꼽 믿음을 전합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늘 건강 일침하시길. 자이언츠도 갑바가 있는데 절대 전화번호를 다시 찍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아 이게 제가 야구 팬인데 야구 롯데 팬인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한 것 같아요. 못하니까.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양이 아빠님. 네. 전화번호가 그거군요. 네. 그럼 그게 뭐야? 나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예를 들면은 전화번호가 막 789 뭐 이렇게 네. 하면은 728292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아 거죠. 롯데가 그 8팀만 있을 때 네. 8888577 이렇게 끊어가지고 888에 8577 하면 전화번호다. 뭐. 지금 10팀인데 또 못살아니네, 10입니다. 진짜. 네. 아 진짜요? 네. 이젠 전화번호도 못 되네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자, 고이양이 아빠님 또 회원가입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완전히 너무 웃깁니다. 미탈 열혈 청취자분 회원가입하십시다. 절대 민원연에게 후회 따위는 없습니다. 당군 일의 대한민국 최고 유일 권력관련 감시 시민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원연 보유국이라는 사실만이 희망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박근혜 안 후보님께서 못난 저에게 유일하게 주신 선물이 3년 전 민원연으로 인도하신 것이었답니다. 활동가분들 사랑합니다. 부디 건강일치하시길 이렇게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과장 그냥 아유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조심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과장을 하시고 이러십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그리고 토론회를 갔다 왔거든요. 재미있었습니다. 그 미디어 공공성 포럼이라는 그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언론학자 중에 진보적인 그러니까 공공성, 언론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그런 학회. 학회가 있어요. 학회는 아니고 포럼이에요.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겠다고 만든 그룹이에요. 근데 이게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미디어 공공성 포럼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토론회를 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어제 그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가보면 아무튼 재밌어요. 거의 민원연에 오시는 거의 모든 정책위원들이 다 모였어. 내가 여기 민원연이야? 내가 어제 그랬는데 우리 대표님이랑 뭐 정책위원장, 정책위원들 한 5분 막 다 오시고 그래가지고 재미있었는데 어제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의 그 원장이신가요? 그 대학 원장이신 이봉수 교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거의 한 20년간의 실제 경제가 어떻게 지표가 어떻게 변했는데 어떤 때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 이렇게 쭉 정리를 굉장히 최근에 그 20년의 사례를 가지고 경제 보도가 얼마나 웃겼는지 프레임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최경련 기자하고 고려대 교수님 한 분 이렇게 셋이 이제 토론자로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토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례 중심으로 그 발제를 엄청나게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었고요. 토론회 끝나고 나서 그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이제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아무튼 소득이 있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민원연에 저희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러니까 경제 관련해서 모니터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할게요라고 했는데 다 오케이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따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모르면 전화한다. 전화하면 잘 받아라. 뭐 이런 그래서 굉장히 어제 아무튼 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미디어 탈곡기 어제 방송에서 댓글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유튜브에. 사투리 안 쓰려고 애쓰는 듯한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 억양으로 하면 좋겠다. 아마 선희 씨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예. 애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미 서울에 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런 말투가 된 건데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거죠. 저도 비슷한데요. 그래요? 예. 그리고 하데스님께서는 하여튼 조선 계란판 만들라고 팔아먹는 돈으로 얼마든지 배상해줄 수 있는 걸 2년이나 끌었다니라고 이렇게 또 한번 그리고 반가 삼재용이의 끈아풀이라는 증거이지요. 진실을 감추기 위하여 간빠이 하는 그들의 인지를 하고 있는가가 핵이지요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제 또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는 우리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잘못된 프레임이래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공화국은 세습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삼성 왕조라고 앞으로 모니터 보고서에서 삼성 왕조라고 삼성 왕국이라고 써달라고 하셨어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맞네요. 그래서 삼성 공화국은 너무 좀 미화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공화국은 하시더라고요. 투표를 한다. 네. 그런 공화국이 어딨냐 이러면서 왕조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타임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